다음은 지방교육청에서 바라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송대원 세종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교육청에 근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주로 바라보고 있고, 옆에 또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같이 이렇게 흘끼들끗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유보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지역단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입학할 때 그 양쪽 사이트를 왔다 갔다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통합시켜서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워낙 그 보건복지부 쪽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통합은 못했고, 이제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서 일단 초보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 입학 시즌인데요. 요 시즌에 보면 제가 이제 교육감실에 있는데 엄마가 애 업고 와서 울어요. 애 보낼 데 없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 어린이집 대표들을 만났더니 세종에 어린이집 50개가 폐원을 했대요. 가정어린이집 많긴 하겠지만, 왜 부모는 갈 데가 없어서 교육감실 가서 울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요. 이게 이유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을 짓습니다. 세종은 세종은 도시가 팽창하는 곳이라서 계속 학교를 지어요. 많이 지을 때는 1년에 30개를 지어본 적도 있고요. 적게 지을 때는 1년에 한 5개 짓습니다. 꼭 초등학교와 이제 유치원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면 유치원은 그의 4분의 1 규모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3세에서 5세 사이 3개 학년의 연령의 반을 공립유치원이 이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다 단설로 짓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으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 지역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이거 반착하면 나머지가 어린이집 받쳐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그 지역에 언제 어린이집이 들어올지. 왜냐면 민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립유치원을 쭉 운영하다 보니까 학급장학생 수가 25명이에요. 5세아가. 현암 연령 18명이고. 근데 제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장학생 수 20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20명인데 유치원이 25, 23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못 줄이냐? 줄이고 싶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우리는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이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다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 통계를 갖고 있긴 하나 이쪽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학부모들한테 공립유치원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어린이집 가세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유보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어려운 거예요. 사립유치원 폐원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학령아동 감소 시기에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폐원을 막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요.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학령 인구 추계를 보면 막 줄어들다가 내년이고 후년부터 약간 늘기 시작해요. 파도 이렇게 쫙 올라가죠. 올라가서 한 3년까지인가 가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폐원을 해요. 폐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립유치원의 학급장학생 수가 여전히 25명이니까 폐원하는 거예요. 각 시설이 학급장학생 수를 줄여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 왜 못하느냐? 교육청은 교육청과만 바라봐요. 시청은 시청과만 바라본다고요. 만약에 그걸 교육청이 다 갖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쓸 거예요. 어린이집도 학급장학생 줄이자. 줄여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급당 지원비를 주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개개의 시설들이 각계약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작년 50개가 줄었다는데 그럼 그 아이도 어디 갔을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립유치원 세종은 완전 무상급식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린이집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제 물어보니까 안 그렇대요. 어제 시청 국장 만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청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완전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체제를. 유학교에서 나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교육청에서 그냥 인건비 되고 식절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 무상급식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청은 교육청이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학부모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세종만이라도 유보 일원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FGI를 했더니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공유유치원 무상급식이에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왜 3세, 4세, 5세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한쪽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한쪽은 돈 내고 먹냐고. 옳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 실제로 솔직히 유보 이원화가 되면 교육청과 시청은 아주 편해요. 왜 편하냐면 학부모 민원이 있으면 그거요, 시청이 어린이집 안 줘서 그래요. 이러고요. 시청 가잖아요. 유치원이 좀 더 줘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 짓네요. 이런다고요. 학부모들이 민원을 낼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에 만약에 애를 못 보낸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유치원은 안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은. 몇 분 남았어요? 에이, 참. 국회의원들은 왜 인사를 오래 해가지고. 아니, 안 된다고 그러죠. 됐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세종에서 지금 어제 세종시청이 국장하고 저하고 이제 몇 사람이 만나서 토론한 게 뭐냐면, 유보통합의 첫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교사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연수원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우리가 연수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시청은 뭐 준비할 거냐? 시청 그러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준비하고 우리는 연수원에 들어가는 경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100명을 6주 정도 하니까 1억 4천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담할게. 니들은 대체교사 인건비 대라. 어제 협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어떻게 돈을 내지?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한 게 우리들이 MOU를 체결하자. 그래야 의회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보통합 되기 전에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배워야 된다. 배우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의 한 개원이라도 교육청에 위탁을 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위탁을 못 해요. 왜냐면 법에 교육청은 위탁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세종시만이라도 하자. 세종시는 제주도하고 여기만 딱 자치시예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좋다 그러면 세종시 벌 바꾸자. 합의를 했어요. 바꾸자 그래. 우리가 바꾼 건 아니지만 시청하고 우리는 이제 바꾸자. 그래. 바꿔서 세종부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이 유보통합 뭔지 모른다. 괜히 겁내고 있다. 저도 이거 유아교육 아까 이제 우리 사립 원장님께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법을 쭉 보면서 어떻게 통합을 할까 쭉 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가능해요. 새로 통합된 형태의 유아학교는 지금의 학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1국가 2체제가 가는 거, 초기에는 갈 거고, 나중에 통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거, 논의 더 하자. 아닙니다. 두 번째, 중장기로 가자.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가자. 아닙니다. 제가 해보면, 그렇게 백날천원 왜냐하면요. 세종시 어제 국장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종시청에서 유보통합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우리 교육청에 유보통합 관심 있는 사람은 저하고 유학 담당 장학사 딱 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보통합은 현재 시청과 교육청 업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보통합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업무 열심히 내가 처음 학교로 하고 이거 있잖아. 이거 애들 입학 시스템 통합하자고 그랬더니 시청 과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없어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당연하지. 자기네 시스템 가지고 어린이집 학부모한테 이용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넌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가 유치원 갈까 어린이집 갈까 헤매는 걸 학부모가 하고 있다고. 그 업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과장도 교육청에 있는 유학 담당 장학사도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통합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시청한테 얘기했어요. 다 넘겨서 우리가 할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끌어안고 해볼게. 첫째, 우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교육청으로 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통합이 자기 업무가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쪽에서 말하는 그 문제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유능하거든요. 공무원 유능합니다. 찾아냅니다. 방법을.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요. 문제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재 나타난 문제는 해결할 문제지 못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도 만호세와 무상교육부터 쭉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라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잠시만.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경계해야 될 것들이 단계적, 중장기적 30년 걸렸어요. 지금까지. 30년 논의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공유치원 어려움, 각각 어려움들 통합해야 해결돼요. 연착륙해야 됩니다. 이 학령아동 감소 시기에 모두가 연착륙을 해주지 않으면 다 폐원해 날아갑니다. 뭐만 남냐면 공립유치원만 남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수 늘어나고 그래프가 있잖아요. 공립유치원 늘어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데 줄겠습니까? 폐원하니까 그렇지. 이걸 통합해서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공립유치원 학교 다녀서 20명, 15명을 줄이고 사립도 줄이고 그 대신에 인건비 주고. 지금 우리도 세종에 사립유치원 2개인데 돈 많이 줘요. 직접 지원을 합니다. 해야 돼요.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하려면 단계적에 빠지지 말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통합하자. 굉장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할 공무원과 그다음에 관료와 정치가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지금 이제 당장 조속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언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 김영우 전 청와대 비서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0.15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하고 심사에 이쪽 일을 했었고 좀 그래서 임재택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참 90년 초에 지역사회 다가산업회 지원을 하면서 뵀었는데 지금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은 관점은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 돌봄을 받도록 하게 하는 아이 기본권의 관점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과연 지금 공정한가 차별적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뭐냐면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사회하고 처음 만나는데 차별 사회를 만나는 거예요. 응? 이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야. 그런 관점들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본다면 대부분 다 어른 중심이었어요. 어른들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좀 더 돈을 버느냐, 내 돈을 투자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그간에 보면은 옛날에 90년대까지는 양적 확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원체계라는 관리체계 관점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 지금 땅 차지하는 거야. 새로 짓는 거야. 그러다가 양적 확대와 지원체계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있을 때가 5세하라도 좀 해볼까. 국가 재정도 생기니까.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95년도 김영삼 시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5세 문제가 있었는데 유보통합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너무나 갈등이 심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사실은 못했어요. 또 그때도 유일하게 정부에서 고민했었던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갈등이 있으니까 못한 거야. 그냥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양쪽으로 성숙기도 오고 지자체도 생기고 저출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다 위기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어떤 관점이 생겼느냐? 아이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임재택 교수님은 오랫동안 생태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 관점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성숙되기는 저는 최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실질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생태 보육 환경이 아이들한테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유치원 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했는데 아이 중심이잖아요. 어른 중심이 좀 벗어나야 돼.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도.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새롭게 하나 생긴 게 이제 관할권 문제로 여성가족부 문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 국공립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지금 논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할권 문제로 지금 어른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쟁점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성숙되게 할까 라고 하는 관점들도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고 계시는 본연의 다른 직업보다는 훨씬 성스러운 직업들이시잖아요. 응? 저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관점들이 더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갈등이 있어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갑자기 유부격차 해소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더 넓어진 거야 사실은. 응? 더 복잡해졌어요. 관리 주체 문제가. 그래서 어른들의 문제가 더 꼬이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유보 통합을 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칭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물론 선부처 통합이 아니라 후부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까 송대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잡하고 간단해 보기보다 복잡해 보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시기적으로는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 20년. 지금 1949년부터 지금 70년 걸린 것도 있고 40년 걸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바꿔야 되고 제도 정비도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립이 많아요. 그럼 뉴질랜드 모형도 있고 스웨덴 모형도 있고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합적 융합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를요 개별 사안을 놓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처와 재정을 선통합하고 1년 해야 될 거, 2년 해야 될 거, 3년 해야 될 거, 10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 게 그거의 과정이다. 나머지 문제는 저는 아까 뭐 3, 40년 후에 풀릴 것 같다는 저는 100년 동안 안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서요. 그나마 이번에 처음으로 다들 문제의식을 느꼈고 우리 이준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유치원연합회 금동연 회장님들도 아이들 관점에서 새롭게 통합 문제를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간에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선부처 통합이 안 돼서 그렇고 재정의 차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나라가 돈도 좀 재정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저는 결정적 전환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보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거는 유보격차 해소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보격차 해소가 아니라 유보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통계를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원인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왜 어른들은 원인을 안 찾고 원인을 외면하는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캠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완장차고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응? 과감하게 제 생각에 좀 돌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하자. 제가 아까 그래서 도종환 의원한테도
토론하십시오. 돌봄 쪽을 주장하는 파트하고 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파트하고 토론을 하게 하십시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내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토론을 저는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주체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임재택 교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더 중심이 돼서 하시든 해서 꼭 그거를 내부에서 토론을 먼저 시작을 하고, 유무격차 해소가 아니라 유무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부터 하시고 저는 출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 압박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성부처 통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의 결정적 전환의 시기다라고 해주신 말씀에 또 다시금 힘이 납니다.